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테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상 편집의 필수 5가지 요소를 배웠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왕이면은 그 고사양의 컴퓨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금만 컴퓨터의 사양이 느려도 엄청나게 영상 편집할 때 힘들 겁니다. 버벅거려서. 그리고 두 번째로 다빈치 리졸브라는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다빈치 리졸브 16이 최신 버전인데요. 16을 받아도 되고 뭐 그 이전 버전인 15 버전을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16 버전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상 편집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쓸 폰트가 이렇게 4개입니다. 노토산스 CJKKR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본 폰트고요. 검은 고딕은 뭔가 임팩트 있게 글씨를 넣기 좋은 폰트고요. 더 페이지사? 이거 뺍시다. 더 페이지사 윙크릭 쓰지 말고 카페24 빛나는 별로 합시다. 카페24 빛나는 별. 카페24 빛나는 별 같은 경우에는 세련된 느낌의 손글씨를 넣고 싶을 때 주로 쓰는 폰트입니다. 그리고 에스코드림. 에스코드림 같은 경우에도 노토산스처럼 기본 폰트로 많이 쓰이는 깔끔한 글씨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4가지 폰트를 설치해주면 좋고요. 이게 없으면은 뭐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폰트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이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추천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요거는 이번에 새로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 편집용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할 때 필요한 원본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 원본과 효과음 그리고 시네마스코프라는 거를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공유를 해줬을 겁니다. 그 영상 지금 이 영상 더보기란 누르면은 그 밑에 링크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자막바랑 배경 같은 경우에는 해당 유튜브를 직접 찾아가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자막바는 프리티콘, 배경음은 부금 대통령이라는 유튜버의 그 채널로 들어가서 좋아요 눌러주고 파일 다운받아서 준비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자료를 준비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죠? 그때까지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 영상 일시정지 해놓고 다운로드 확실히 받고 다시 돌아오세요. 5 minutes later. 자, 다운로드 완벽하게 받았나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요렇게입니다. 강의 순서가. 그러니까 5대 요소를 그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편집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본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해상도, 프레임, 프록시 모드 요 3가지를 설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컷 편집, 그러니까 화면을 어떻게 자르고 붙이는지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면 전환, 화면과 화면 사이에 효과를 어떻게 집어넣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자막, 어떻게 자막을 이쁘게 집어넣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과 효과음을 어떻게 집어넣는지, 요 5가지를 배우고 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6번째로 뭘 할 거냐면은 예시 영상을 분석할 겁니다. 이 5가지 요소를 참고해서. 이해가 좀 되나요? 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미리 얘기해 주자면, 이게 노트북으로 지금 노트북으로 수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끊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 노트북은 진짜 영상 편집에 최악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영상 편집할 친구들은 노트북 말고 데스크탑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녹화를 하는 와중에 목소리가 좀 잡음이 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어. 에어컨을 켜고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잡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바탕화면에 가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요,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해야 됩니다. 요 회색 말고요, 여기 있는 칼라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더블 클릭해 주면은 이제
다빈치 리졸브가 실행이 돼요. 참고로 실행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원래 다 무겁다 보니까 좀 인내를 갖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천천히 기다려 볼게요. 뭐 봉사활동 받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 화면을 키면은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프로젝트 어쩌고 저쩌고 뜨는데 여러분은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언타이틀드 프로젝트 요거 그냥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만약에 바로 이 화면이 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일 눌러서 뉴 프로젝트 하면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라는 게 영상을 편집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방금 생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만들고 나니까 지금 여기 아래쪽에 7개의 무슨 아이콘 같은 게 있죠? 이거를 여러분이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다 알면은 머리 아파서 힘들잖아. 그래서 딱 3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에디트. 이 에디트라는 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패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칼라. 이 칼라 같은 경우에는 색감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딜리버. 딜리버 같은 경우에는 만든 영상을 최종적으로 출력해서 파일로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디트, 칼라, 딜리버만 알면 되고요.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굳이 퓨전 정도. 퓨전은 뭔가 좀 더 화려한 효과를 집어넣는 건데 이건 나중에 제가 그냥 팁으로 알려주도록 할 거니까 그냥 에디트, 칼라, 딜리버만 일단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에디트는 편집하는 공간이고요. 칼라는 색깔 조정하는 공간, 딜리버는 영상을 출력해서 저장하는 공간.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편집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을 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해상도와 프레임과 프록시 모드를 설정을 해줘요. 해상도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뭐 1080p, 720p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화질과 저화질이 나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화질을 다른 말로 해상도라 부릅니다. 그래서 해상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질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프레임이란 것은 그 영상 1초당 사진이 몇 장 쓰이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프레임이란 개념은 여러분이 게임을 많이 해봐서 알 텐데, 그러니까 영상이란 게 애초에 그 사진 여러 장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쭉 이으면은 마치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돼서 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란 개념은 영상의 그 부드러운 정도를 판단하는 그런 좋은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29.97 아니면 30프레임을 많이 써요. 1초당. 그러니까 1초당 29.97 혹은 30개의 사진을 영상에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24프레임, 그리고 영화 말고 좀 역동적인 영상 같은 경우에는 60프레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프록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여러 장이 막 들어가 있다 보니까 편집하는 과정에 컴퓨터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프록시 모드라는 걸 사용합니다. 편집할 때는 저화질로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일 때는 어차피 편집할 때는 우리가 고화질로 볼 필요가 없잖아요. 대충 형태만 알아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화질로 편집하고요. 실제로 출력할 때만 고화질로 출력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프록시 모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해상도, 프레임, 프록시 모드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지금 설정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파일로 들어가서 프로젝트 세팅스를 갑니다. 프로젝트 세팅스 가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 타임라인 포맷 보이죠? 여기서 해상도와 프레임을 설정 가능합니다. 먼저 1920, 1080이죠? 그래서 1920, 1080으로 지금 맞춰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숫자가 아래로 갈수록 화질이 낮아지고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화질이 커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찍는 영상들은 다 1920, 108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라 적혀있죠. 이게 프레임을 선택하는 겁니다. 1초당 프레임, 1초당 영상에 들어가는 사진의 개수를 우리는 29.97로 해주고요. 이게 제일 일반적이에요. 물론 휴대폰 그 성능이 좋은 친구들은 60프레임으로 촬영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슬로우 모션을 걸거나 그럴 게 아니면 29.97로 찍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플레이백 프레임 레이트도 같이 29.97로 바꿔주고요. 비디오 모니터링, 또 보이는 그 비디오도 29.97로 똑같이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누르면은 해상도와 프레임 설정은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프록시 모드 있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플레이백의 프록시 모드. 이게 바로 그거예요. 편집은 저화질로 하지만 출력은 그대로 고화질로 해서 편집할 때만 편집의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방식을 프록시 모드라 해요. 그래서 프록시 모드에서는 쿼터 레졸루션 4분의 1의 화질로 편집을 하겠다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세팅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선생님과 같이 지금 노트북으로 하거나 혹은 컴퓨터 데스크탑인데도 불구하고 사양이 많이 낮은 친구들은 이렇게 설정을 해놔도 분명 컴퓨터 편집이 엄청 느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뭐를 더 하냐면요. Generate Optimized Media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 여기로 들어가서 프로젝트 세팅으로 다시 갑니다. 요거거든요. 옵티마이즈 미디언 랜드 컷이. 그러니까 요거를 커터로 선택해 줍니다. 이걸 커터로 선택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있는 영상들을 4분의 1 화질로 따로 저장해서 임시 폴더에 저장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편집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단순히 프록시 모드만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같이 해서 이중으로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옵티마이즈 미디어의 렌더 캐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요.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영상들을 이렇게 모두 선택해서 옵티마이즈 옵티마이즈 미디어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너레이트 옵티마이즈 미디어를 툭 클릭해주면은 이 모든 영상들이 4분의 1 화질로 변환돼 가지고 이제 임시 폴더에 저장이 될 겁니다. 참고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2, 3분은 기다려야지 영상이 변환이 완료가 돼요. 자, 이제 완료가 됐으면은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컷 편집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컷 편집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화면을 자르고 붙이는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영상의 모든 부분을 다 쓰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가지고 쓰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편집하기 위해 여러분이 에디트라는 곳으로 와야 돼요. 에디트. 아까 전에 영상을 끌어올 때 여기 미디어 플로 이렇게 끌어왔었죠. 그러면 이 끌어온 영상들을 우리가 제너레이트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 영상들을 여기로 끌어와서 편집을 하는 겁니다. 이 공간으로 끌어와가지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이 보이죠? 그리고 줄자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타임라인이라 불러요. 타임라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이 여기 모두 기록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영상을 어떤 걸 끌고 갈까요? 한 요거 끌고 갈까요? 6번 영상. 자, 6번 영상을 이렇게 여기다 두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짜잔. 자, 제가 끌어온 영상이 비디오와 오디오로 나눠진 거 보이나요? 일반적으로 영상이란 것은 화면과 소리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면 따로, 소리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보여있는 이 링크를 클릭을 딱 해줘서 이거 색깔을 회색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상과 소리를 따로 편집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클릭을 해서 색깔을 흰색으로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하면은 이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임라인이라는 게 이 시간에 따라서 영상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을 타임라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에 미리 보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영상이 어디쯤이 어느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미리 보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냐면은 굳이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다 어차피 여기 미리 보기 다 보이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이거를 없애버려요. 어떻게 없애냐? 이쪽에 보이는 이거 보이나요? 타임라인 뷰 옵션즈.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요거 툭 눌러줍니다. 그럼 깔끔하죠? 편집할 때 훨씬 이게 편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알아주면 좋겠네요. 자, 지금 어떤 영상을 촬영했나 봅시다 한번. 보이나요? 이게 노트북의 현실입니다. 끊기는 거 보이죠? 다시 한번 재생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왜 찍었냐면요, 커피 이 잔에서부터 갑자기 화면이 쭉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앞장면은 필요가 없겠죠, 이 들어가는 장면은. 그래서 다 들어갔을 때 여기쯤에서 영상을 잘라줄 겁니다. 앞부분이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자르냐? 단축키를 쓰면 됩니다. 컨트롤 B.
아, 쉬워. 컨트롤 B를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영상은 필요 없는 거니까 지워야겠죠. 이때 필요한 키가 딜리트를 누르면 안 되고 절대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안 돼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영상이 이렇게 밀려나 버려. 그러니까 딜리트를 누르지 말고 백스페이스를 누르세요. 혹시라도 본인이 실수로 딜리트를 눌렀다? 그러면 그때는 컨트롤 Z를 누르면 됩니다. 자, 백스페이스를 꼭 누르세요. 백스페이스 잊지 마세요. 백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제 앞에 영상이 사라져 있고 뒤에는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화면이 쭉 나오는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존에 완성된 영상을 보면은 우리가 카페에서 계단을 걸어 가져가 갑자기 이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 두 장면을 컷 편집으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카페로 걸어 올라가는 장면이 뭘까요? 6번 영상 바로 앞에 거니까 5번 영상이겠네요. 5번 영상 걸어볼까요? 아이고, 5번 영상 너무 기네. 자, 6번 영상 뒤로 보내고 5번 영상을 이렇게 아래로 내립니다. 5번 영상을 보면은 아, 이 장면이구나. 5번 영상도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쯤에서 다시 영상이 시작했었죠, 그때. 그러면은 이것도 컨트롤 B 자르고 백스페이스, 그 다음에 여기 눈 잡고 딱 여는 순간 영상이 또 한번 잘렸어요. 그럼 컨트롤 B.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계단을 오르다가 거기 제 기억으로는 3걸음 정도 제가 찍었거든요. 1걸음, 2걸음, 3걸음, 1걸음 더 가는 것 같다. 4걸음 이쯤에서 제가 딱 끊었을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B에서 이 부분을 백스페이스, 그리고 문을 여는 장면에서 바로 걷는 걸로 했을 거예요, 다리를. 그래서 하나, 요쯤 하고 컨트롤 B, 그리고 백스페이스, 그리고 요 3개를 이어줍니다. 그 이어줄 때도 여기 있는 자석 보이죠? 이 자석에 흰 색깔이 돼 있으면 여러분이 영상을 끌어가다 보면은 그냥 툭 하고 자석처럼 붙어요. 쉽죠? 그래서 툭 하고 자석처럼 붙는 겁니다. 재생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영상 이게 빠져나오는 속도가 너무 늦네요. 한 여기쯤에서, 그죠? 여기쯤에서 끊어야 될 것 같아. 여기 자르고 이것도 백스페이스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괜찮죠? 근데 지금 나올 때 보면은 봐봐, 나올 때 너무 소리가 없으니까 살짝 심심한 느낌이 들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조금 꼼수를 추가해 줄 겁니다. 소리를 넣을 거예요. 소리, 효과음. 여기 효과음 보이죠? 여기 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위에는 지금 비디오예요, 비디오. 그죠? 이 아래는 오디오예요. 그러면 효과음을 당연히 비디오에 넣을까요? 오디오에 넣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오디오에 넣습니다. 그래서 줌인, 확대 효과음을 이렇게 끌어서 오디오 아래로 놓습니다. 놓고 위치를 조정해야겠죠? 한 중간 요쯤에 해가지고,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면 여러분이 Alt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휙휙 움직이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중간으로 쫙 가줄게요. 자,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은 오케이, 훨씬 낫죠? 느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컷 편집을 하고 소리를 넣고 효과음을 넣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일단 지우고, 그러면 이제 컷 편집은 설명이 됐네요. 컷 편집의 단축키는 뭐다? 컨트롤 B로 자르면 된다. 컨트롤 B. 컨트롤 B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거 보이죠? 이 블레이드 에디트 모드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누르고 갖다 대면 툭 하고 잘려요. 툭 하고 잘려. 이거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은 자르다가 다시 영상 편집할 때는 요걸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왜냐면은 자르다가 내가 잘랐어.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선택하고 싶어. 선택하려고 선택을 눌렀는데 아이고 잘려버리네? 그러면 다시 이거 눌러 컨트롤 Z 하고 다시 이거 눌러서 이렇게 선택해야 되냐. 근데 귀찮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컨트롤 B 단축키로 다 해버립니다. 뭐 사람이 이런 식으로 키를 써야죠, 키를. 아무튼 간에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컷 편집 단축키는 컨트롤 B,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전에 얘기를 마저 못했는데, 이 영상과 오디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를 영상 하나 끌어와서 설명해 줄게요. 자, 지금 보면은 A1, A2, B1, B2 있죠. 오디오가 지금 2개 들어갈 공간이 있고 비디오가 2개 들어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상을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소리를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영상을 하나 더 끌어와 볼게요. 끌어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4번 영상은 V2랑 A2에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재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타임라인이 빨간색 잘 보세요. 보여요? 이 타임라인이 여기를 딱 오는 순간 영상이 5번 영상에서 4번 영상으로 바뀝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여러 개가 겹쳐서 그대로 나버려요. 이 기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A1에 있는 소리, A2에 있는 소리가 같이 난다는 거죠. 여기 요 두 개의 소리가 다시 이렇게 A1에 있는 소리, A2에 있는 소리가 같이 난다는 거예요. 같이. 들어보면은 딸랑이는 소리랑 그 빗소리가 같이 들릴 거예요. 들어봐요. 그렇죠. 걷는 소리가 그 카페에서 걷는 소리도 나지만 이 길에서 걷는 소리가 같이 나죠. 잘 들어보면. 다시 한번 들어봐요. 느껴져요?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디오는 겹쳐서 같이 나요. 예를 들면 여기서 효과음 하나 더 넣어볼게요. 배경음을 넣어볼까요? 요 부금 대통령의 Today라는 노래를 그대로 끌어서 넣어볼게요. 그럼 또 A3에 지금 추가됐죠? 재생을 해보면은 4번 영상에 있는 소리, 5번 영상에 있는 소리, 그리고 부금 대통령의 음원까지 소리가 다 함께 들리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상은 어떠냐? 그런데 영상은 하나가 있으면은 그 위에 또 하나가 덮는 식이에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래서 이 5번 영상과 4번 영상은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4번 영상을 위에 올리면은 4번 영상이 5번 영상을 덮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비디오에는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도 넣을 수 있어요. 그 사진을 통해서 선생님이 좀 더 쉽게 이해를 시켜줄게요. 제가 펭수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펭수 사진을 제가 여기다가 끌어 넣어 볼게요. 이렇게 비디오 3에 넣어 봅시다. 자, 비디오 3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재생을 해보면은 재생을 했는데 멈추는 엄청난 사태. 이렇게. 자, 보이나요? 펭수가 영상이 위에 있잖아요. 이게 샌드위치처럼 펭수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펭수 위로 4번 영상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돼요. 여기서 또 하나 응용을 할 수 있는 게 4번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4번 영상을 조금 투명도를 높여가지고 약간 살짝 비치게 만들어봐. 그러면은 5번 영상이 아래쪽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그래서 4번 영상에 인스펙터라는 부분 들어가가지고 오페시티, 이게 그 투명도거든요. 이거를 낮춰봐. 한 39? 그러면 지금 보여요? 겹쳐 보이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상을 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오디오는 1, 2, 3, 4 들어간 모든 효과음이 동시에 나고요. 그 비디오는 제일 위에 있는 비디오가 제일 앞에 나타나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그 아래로 쭉쭉 깔리는 샌드위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 편집의 뭐라 해야 돼?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시네마스코프라고 여러분 그 편집용 자료에 넣어놓은 거 있어요. 요거 있죠, 요거. 요 시네마스코프가 뭐냐면은 영화와 같은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그런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보면 무슨 새까만 거에 흰 거밖에 없죠. 근데 이 흰 거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니까 여기에 영상을 넣으면은 우리가 그냥 휴대폰으로 찍은 16대 9의 비율이 영상인데 그게 마치 영화 화면처럼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시켜줄게요. 봐봐요. 1번 영상을 이렇게 끌어왔어요. 1번 영상이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 시네마스코프를 갖다가 넣어요. 그러면은 이게 샌드위치처럼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검은색 줄이 위아래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처럼 쌓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컷 편집의 설명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화면 전환 같은 경우에는 화면과 화면 사이에 효과를 집어넣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일단 이걸 지우고 보자. 5번 영상과 6번 아니다 4번 영상과 5번 영상을 한번 이어볼게요. 4번 영상 그리고 5번 영상을 이렇게 두면은 4번 영상은 보면은 끝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5번 영상에서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살짝 커트를 해봅시다.
자르고 컨트롤 B 백스페이스 그리고 붙이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장면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너무 심심하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화면 전환을 넣어주는 겁니다. 화면 전환은 영어로 뭐라 하는지 기억하나요? 그렇죠. 영어로 화면 전환은 트랜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트랜지션을 어디서 찾냐? 여기 위에 이펙트 라이브러리 들어갑니다. 이펙트 라이브러리 들어가면은 이쪽에 지금 비디오 트랜지션이라고 보이죠? 이게 비디오 화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선택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화면 전환을 넣으면 돼요. 어떻게 넣냐? 예를 들어서 하나 넣어볼게요. 자, 크로스 디졸브라고 보이나? 크로스 디졸브? 이 크로스 디졸브가 그 화면이 흐려지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영상 화면 전환의 예시예요. 이거를 눌러요. 드래그를 한 다음에 끌어서 드랍을 해줍니다. 놔줘요. 그런 다음에 확대를 해볼까요? 자,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화면이 끊겨서 잘 안 보이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해볼게요. 뭐 블러 디졸브 해보자. 블러 디졸브는 흐려지면서 디졸브가 된다는 거예요. 영상이 끊기긴 하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디졸브가 그래서 흐려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식의 그 화면 전환으로서 일반적으로 디졸브가 제일 무난하게 쓰는 화면 전환이에요. 나머지 화면 전환들 뭐 아이리스, 뭐 모션, 쉐이프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와이프 좀 많이 구려요. 기본적인 화면 전환 효과들은 많이 구려서 실질적으로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은 그 프리셋이라고 하는 미리 만들어진 화면 전환 틀을 다운 받거든요. 돈을 받고 다운 받기도 하고 돈을 안 받고 다운 받기도 하고. 왜냐면 얼마나 구린지 보여줄게요. 자, 엣지 와이프 한번 넣어볼게요. 이라고 넣어보잖아요. 봤어요? 우와, 파워포인트다. 우와, 보노보노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어색한 이런 화면 전환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디졸브를 많이 쓰고요. 아니면 차라리 이런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차라리 선생님은 여기서 그냥 컨트롤 B 잘라가지고 여기를 아이고 딜리트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백스페이스를 딱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차라리 화면 전환이 훨씬 깔끔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상 출력을 하면 이 부분이 검은색 화면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영상을 화면 전환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자, 그러면은 이제 화면 전환 설명을 했네요. 이펙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비디오 트랜지션즈를 선택해서 그 원하는 비디오 트랜지션을 끌어서 넣으면 된다.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비디오 트랜지션 말고 오디오 트랜지션 있죠. 이것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영상을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5번 영상을 넣어서 이걸 끝까지 가봅시다. 끝까지 가보면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쯤에서 제가 컨트롤 B를 누르고 뒤에 거를 삭제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크로스 디졸브로 뒤에 화면을 어두워지게 합니다. 소리가 갑자기 끊기죠. 그래서 오디오도 트랜지션이 가능합니다. 오디오도 여기 크로스 페이드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3, 0 있죠. 그냥 이 크로스 페이드를 요 빨간색 요 돼 있는 거 요거를 눌러서 드래그해서 드랍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같이 줄어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비디오 트랜지션은 그 비디오와 관련된 화면 전환, 오디오 트랜지션은 오디오와 관련된 화면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그래서 편집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 컷 편집, 화면 전환 세 가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남았네요. 자막과 음악 효과음. 자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글씨를 써놓는 거니까 텍스트 혹은 텍스트 플러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일단 한번 그 어떤 거를 먼저 해볼 거냐면요. 4번 영상 끌어옵니다. 자, 4번 영상을 끌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장면 기억날 거예요. 그 뭐냐, 카메라가 이렇게 바닥에서 여기 이 카페를 향하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카페의 배경이 흐려지면서 글씨가 써지는 거, 그걸 지금부터 해볼 거란 말이에요. 자, 일단은 한 걸음을 여기서부터 이거 링크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B 잘라주고요. 백스페이스 하고 영상을 맨 앞으로 붙여줍니다. 자, 재생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카메라를 비춰주고 여기서부터 화면이 흐려져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 B를 잘라준다. 그리고 이 앞에 영상은 안 흐린데 뒤에 영상은 흐리게 만들 거예요. 흐리게 만들 때 쓰는 효과가 또 뭐냐? 가우시안 블러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5대 요소랑 상관없는 거긴 하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이펙트 라이브러리 들어가서요. 여기서 오픈 FX 들어가서 보면 가우시안 블러 보이죠? 이거를 잡아서 그대로 그런 탁 놓기만 하면은 화면이 흐려질 겁니다. 보이죠? 흐려진 거? 그래서 흐려진 거를 좀 더 세밀하게 수정을 하고 싶다면은 여기 있는 인스펙터를 눌러가지고 여기 오픈 FX 들어가가지고 이 숫자를 올려주고 내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내려주면 돼요. 그리고 보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가 어떻게 생기냐? 왜냐면은 뿌여질수록 경계가 검은 게 생겨요. 이거를 없애주려면은 여기 눌러서 요거를 선택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배경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은 탁 그려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자막을 넣는 방법은 이펙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텍스트 혹은 텍스트 플러스를 선택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은 텍스트는 그냥 간단한 글자를 넣을 때 사용되고요. 텍스트 플러스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글씨 써지는 효과라든가 아니면 글씨가 기울어지고 회전하는 그런 것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펙트 라이브러리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텍스트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여기 있습니다. 타이틀즈 들어가서 텍스트 플러스를 선택해서 그대로 잡아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 끌어주면 이렇게 글자가 하나 탁 만들어질 거예요. 컴퓨터가 느려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글씨가 생긴 걸 알 수 있죠. 이 글씨를 어떻게 수정하냐? 이 텍스트를 클릭을 해준 상태에서 또 인스펙터로 들어갑니다. 인스펙터로 들어가면 이제 글씨를 수정할 수 있는 공간이 짜자잔 하고 생긴 겁니다. 자, 여기 보이죠? 우리가 써야 된 글씨는 연습, practice라는 글씨입니다. practice 써볼게요. practice. 자, 이렇게 쓰고요. 근데 이렇게 딱딱한 글씨는 손글씨 느낌이 안 나잖아. 그래서 이 손글씨 느낌이 나도록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블록을 씌워주고요. 글씨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카페24 빛나는 별이라는 글씨체를 선택할 건데 영어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카페24 빛나는 별, 카페24 샤이닝 스타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짜잔, 바뀐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걸 해줄 거냐? 그 글씨가 써지는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보이는 라이트 온 보이나요? 라이트 온? 이거를 활용을 해볼 겁니다. 여기 스타트 엔드 보이는데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에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쭉 왼쪽으로 끌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글씨가 삭제지죠. 근데 천천히 늘려봐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그러면 글씨 나타나는 거 보여요? 이게 그 다빈치 리조브에서 주로 쓰는 기능 중에 하나는 라이트 온이라는 기능입니다. 글씨 쓰는 효과음 하나 놓고 그냥 이렇게 쭉 하면은 글씨가 착착착 써지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은 어떻게 해야 돼? 시작은 글씨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거기서 글씨가 쭉쭉쭉쭉 써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없다가 나타나는 거니까 일종의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냐? 저를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자, 지금 오른쪽 원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왼쪽으로 쭉 끌어줍니다. 끌어줄 때 중요한 거는 타임라인 보이죠? 이 타임라인이 텍스트의 맨 앞에 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요거 누르는 거예요. 요게 일종의 스탑워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스탑워치를 클릭 해주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 지점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여기서 슥슥슥슥슥슥슥 딱 선생님은 여기쯤에서 글씨가 완성되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 포인트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줍니다. 스탑워치를 클릭해서 멈춘 거예요. 멈춘 상태에서 이제 이 지점에서는 글씨가 보여야 되니까 글씨를 쭉 늘려줍니다.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자, 이제 준비는 끝난 거예요.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영상을 틀어보면은 슉슉 하나씩 나타나는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툭툭툭 나타나게만 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효과음을 집어넣을 겁니다. 글씨 쓰는 효과음. 자, 글씨 쓰는 효과음을 요거를 선택해서 오디오 쪽에 끌어다 넣어줍니다. 제대로 안 넣어졌네? 아, 불편해 죽겠어, 이것이. 글씨 쓰는 효과음을 끌어다가 넣어줍니다. 자, 근데 이게 글씨가 써지는 게 계속 써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 완성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 포인트, 빨간색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요
뭐라 해야 돼? 괄호 모양 있죠? 요거를 툭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 포인트를 찾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누를 때마다 왼쪽 오른쪽으로 타임라인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글씨 쓰기가 시작되는 거고 이 지점이 글씨 쓰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글씨 쓰기 끝날 때쯤에 효과음도 어떻게 돼요? 끝나야 되죠. 그러면 효과음도 컨트롤 B로 자르고 뒤에 있는 거를 백스페이스 해줍니다. 그리고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영상만 안 끊기면 참 이쁘게 나올 건데. 뭐 아무튼 여러분이 데스크탑으로 해보면 알 겁니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텍스트 플러스의 그 느낌은 대충 알겠죠? 참고로 그 영상 첫 부분에 보면은 그 글씨가 살짝 기울어져서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텍스트 플러스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 텍스트 플러스 넣어가지고 타이틀 이 부분에 뭐 글씨 영상 첫 부분은 아마도 2020년 8월 8일 토요일 뭐 경상북도 영주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지금 글씨체가 영어 글씨체라서 안 나오는 건데 글씨체를 노토산스 CJK KR로 바꾸고 데밀라이트 이렇게 바꿔주면은 금방 나타날 겁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사이즈 조금 줄여주고 영상 같은 느낌이 내려면은 이거를 기울여줘야 되니까 그거는 여기 위로 가서 이쪽에 트랜스폼 보이나요? 세 번째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다양한 것들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격을 벌려준다는 거 이쁘게. 이거 멋있죠? 이런 거 많이 써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좀 효과를 활용을 해보자면 자, 이거 스탑워치 배웠죠? 스탑워치 탁 눌러.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딱 이쯤 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누르고 간격을 늘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영상이 끊기지만 실제로는 멋있게 쫙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트랜스폼으로 가지고 여기서 쉐어가 있습니다. 쉐어. 여기서 X축을 살짝 기울여주면 이런 식으로 글씨가 기울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참고로 이 로테이션 같은 거 사용하면 되게 특이하게 글씨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거 제리 같지 않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설명한 거 볼게요. 편집 프로그램 기본 설정했고 컷 편집했고 화면 전환했고 자막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음악과 효과음을 넣는 걸 알려줄 텐데요. 음악과 효과음 넣는 거는 솔직히 지금 하다 보니까 알게 됐죠. 어떻게 넣는지. 그냥 음악이나 효과음을 잡아서 오디오 쪽에 끌어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 팁을 하나 알려줄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음악의 포인트를 그 스페이스바를 활용해서 끊는 방법을 자주 써요. 예를 들면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재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스페이스바를 또 누르면은 이렇게 멈춰질 거고. 여기서 좀 팁을 줄 수 있는 게 들어볼게요. 그래서 다시 너무 늦게 끊었다. 자, 이렇게 딱 소리가 없어지는 지점에서 컨트롤 B를 딱 잘라주고 뒤에 거 백스페이스 해줘. 그리고 영상을 아무나 끌어와 볼게요. 뭐 7번 영상 끌어와 봐. 끌어온 다음에 이 끝부분이 이렇게 딱 끝나잖아. 그러면 재생해 볼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어서 하면 설명 이해가 돼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소리를 적재적소에 끊으면은 그 적재적소에 끊는 소리에 따라서 마치 화면이 같이 전환된 듯한 그런 느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팁을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과 효과음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별거 없어요. 음악과 효과음 관련해서는 드래그 앤 드랍. 근데 적재적소에 활용해라. 그리고 이것도 추가해야겠네요. 이피트 라이브러리에서 타이틀즈 들어가서 텍스트 혹은 텍스트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할 거냐? 아니다. 그거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요. 영상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 많이 당황해야 할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건 팁입니다. 팁. 자,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분명 가로로 영상을 찍었는데 세로로 찍혔어. 이런 짜증나는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상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스펙터로 들어가요. 인스펙터라는 게 그 여러분이 선택한 클립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수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은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는 화면 각도를 이렇게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여러분이 꼭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이 정도만 알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상태에서 영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은 화면을 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요 로테이션 앵글을 돌려줍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려면 90도 혹은 270도일 건데 한번 90도로 넣어볼게요. 90도. 반대로 돌아갔네요. 그럼 몇 도로 해야 되냐? 270도. 자, 그러면 딱 맞죠. 근데 화면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키워야 돼. 키우는 방법은 여기 있는 줌, 이 줌을 선택해서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려주고 줄여주고.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쭉 해주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해서 여기 있는 그 링크 있죠? 이 링크를 풀어준 채로 이거 당기잖아요. 그러면 가로 세로 따로따로 늘어납니다. 오케이, 이것도 팁이에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뭐 어차피 이거를 링크에서 같이 늘려야 되니까 링크 한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늘려줍니다. 그러면은 화면이 꽉 찰 때쯤에 요쯤 딱 이제 딱 그냥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면은 아하, 이제 가로로 꽉 차 있는 영상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해볼 거냐? 6번. 예시 영상을 선생님이 편집한 것을 이 5가지 요소를 참고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그 제가 편집했던 그 프로젝트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영상을 한 화면씩 나눠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제 영상이 어떻게 편집했는지 이해가 되죠? 선생님이 이 전체 과정을 하나씩 다 따라하게 시키려다가 그거는 아무래도 여러분의 창의성에 좀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5가지 요소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5가지 요소를 참고로 선생님은 어떻게 편집하는지 이 정도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토대로 뭘 하면 되냐? 여러분만의 영상을 만들거나 혹은 선생님이 준 자료를 토대로 선생님과 똑같은 영상을 만들면 됩니다.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만의 영상을 제가 알려준 방법을 활용해서 만들거나 혹은 제가 준 자료들을 통해서 제 영상을 똑같이 만들어 보거나 어떤 식으로 해도 여러분이 영상 편집을 하는데 분명 도움이 되고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거의 1시간에 달하는 이 내용을 끝까지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물론 이 프리미어 프로는 유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사람들만 따라하고 갖고 있지 않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빈치 리졸브로 열심히 실력을 늘리는 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뭐 이 끝까지 영상을 봐준 사람들이라면 정말 학교 공부 도우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정말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끝!